토트넘의 카타르 월드컵전 마지막 경기인 리그 15번째 경기가 홈구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홈구장인 게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토트넘 대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였는데 대박, 대량 득점이 나오면서 한 경기 7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4대3으로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로 3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 뉴캐슬 첼시의 경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시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전반전은 0대0이던데요. 경기 전 손흥민의 현장 사진이 뜨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멋진 패션과 안경으로 부 눈을 커버하면서 그래도 밝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부터 출전이 충분히 가능할 듯 보였습니다. 와, 우루과이전 무조건 손흥민이 나와야 하고 김민재 100% 회복돼야 합니다. 누네스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2골을 넣고 벤탄쿠르까지도 2골을 넣으면서 제대로 상승세를 타버렸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네요. 콘테 감독은 라인업에서 승리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건 아쉬웠지만 선수 컨디션 잴 거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력을 투입시키면서 케인,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3톱을 가동했습니다. 만약 이 3명이 컨디션이 좋다면 분명 위력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수비 라인이 이게 참 콘테 감독 환장하겠네요. 에메르송 또 투입시켰고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 다이어를 또 올렸습니다.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경기에서 그 활약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다이어는 전반 4분 만에 황당한 패스를 또 한번 보여주면서 실점 위기를 만들어줬고 선제 실점도 다이어가 수비 못하는 티 팍 내면서 9경기 연속 선제 실점을 보여줬습니다. 에메르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반 17분 득점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하늘 높이 슈팅을 정말 제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 제발. 27분에는 중앙지역에서 황당한 패스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0분에 실점을 했고 다행히 전반 25분 케인이 득점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전반 43분에는 리즈가 백헤딩 2번의 기회를 만들면서 다시 앞서 나가게 되었고 토트넘은 그렇게 9경기 연속 전반전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토트넘이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선수 때문에 공격 전개가 좋았습니다. 쿨레프스키 본인의 장점이 그대로 발휘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준 토트넘의 공격력이 그대로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히샬리송 자리가 손흥민이었다면 아마 더 폭발적이었겠죠. 히샬리송은 후반 동점인 상황에서 교체가 될 때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비한 활약이었죠. 토트넘은 후반 6분 만에 벤 데이비스가 중거리 슛을 넣으면서 이 경기 팽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이어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에메르송을 교체했고 랑글레를 교체했습니다. 다이어는 본래도 중앙 센터백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 보니 중앙으로 보면 그나마 랑글레보다는 다이어가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다이어는 다시 중앙으로 가고 산체스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메르송 대신 도어티가 출전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토트넘은 역전이 아니라 오히려 또 3번째 실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 패배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인데 벤탄쿠르가 파울을 당했고 실제 리즈도 파울을 불지 알고 설렁설렁 하다가 파울을 불지 않자 바로 공격을 진행했고 또 오른쪽이 뚫리면서 산체스가 막지 못하고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력이 올라가려고 해도 저렇게 골들을 먹으면 어떻게 제대로 응원하겠냐고요. 3번째 실점 전에 콘테 감독은 3미들 투톱을 가동했는데 이 전술은 다행히 제대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2대3으로 뒤지고 있으면서도 토트넘 공격이 계속 이어졌는데 도어티의 에메르송과는 전혀 다른 크로스가 나오면서 세컨볼을 벤탄쿠르가 그대로 슈팅하며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벤탄쿠르는 이 골로 손흥민과 리그 득점이 같아졌습니다. 기뻐할 틈도 없이 곧바로 볼을 들고 나르면서 경기를 속개했고 단 2분 만에 벤탄쿠르가 또 골을 넣으면서 기어이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역전골은 과정 자체가 축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케인의 패스 한 번에 클루셉스키가 드리블로 돌파를 하고 이어서 벤탄쿠르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와 절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시나요? 분명히 토트넘 아니 콘테 감독 엄청 비난받고 있는데 결과는 리그 3위 챔스 16강 진출 상황인 거. 네. 이거 뭐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도 비난하고 있는 거라면 토트넘은 우승을 해야 하는 팀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혹 모릅니다. 이 경기 승리로 마무리하고 나니 정말 1월 이적 시장에서 수비와 윙백만 정말 제대로 된 보강, 누가 봐도 좋은 선수라고 인정되는 선수 영입하면 나머지 선수 부상이 없다는 전제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합니다. 1월까지 리그 5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우선 로메로가 있는 지난 시즌 후반기 정도의 완전체와 보강해서 더 강해지고 2월 첫 번째 경기 맨시티 잡으면 되거든요. 맨시티는 이번 라운드에서 홈경기임에도 브렌트포드에게 패배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아직 경기수가 23경기에서 24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수비 안정에 오늘 같은 공격력이면 손흥민까지 합류하니 충분히 더 좋은 성적 가능합니다. 그 희망을 준 선수가 바로 클루셉스키라는 거죠. 알고 보니 토트넘 상승세에는 항상 클루셉스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재는 반대쪽에 에이스가 또 빠져 있으니까 지금의 스쿼드면 좋은 결과 보장이 어렵겠죠. 손흥민만큼 좋은 선수가 반대쪽에도 확실히 필요하구나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로써 성탄절까지 최소 4위가 보장된 상황입니다. 이는 2018-2019 시즌 이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도 이 경기에서 희망을 봤다면서 다시 기지개를 펴는 듯 보였습니다. 벤탄쿠르가 2분의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클루셉스키가 최고였다고 생각해. 벤탄쿠르 4경기 3골, 숨은 보석이다. 케인이 잘 버텨줬어. 그는 부상 위험이 있었어. 벤탄쿠르는 2골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었어. 클루셉스키에게 MOM을 줘야 해. 그동안 어리석었어. 토트넘은 클루셉스키가 없었을 뿐이야. 클루셉스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어. 난 오늘 페리시치가 한 일을 모르겠어. 카라바오컵 탈락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야. 이제 벤탄쿠르를 의심하지 않겠어. 케인 이렇게 혼란을 따라잡는 건가? 클루셉스키가 부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손흥민의 밝은 모습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야. 에메르송이 나를 심장마비 일으킬 듯해. 에메르송 때문에 난 돈을 다 잃을 듯해. 에메르송이 출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절망했어. 영국 매체들은 대놓고 에메르송을 비난하면서 팀이 승리했는데도 평점 3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90미닛은 토트넘의 모든 공격을 망쳤다고까지 표현했고 에메르송이 교체되었을 때 팬들이 함성을 질렀다는 걸 전하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최근 어려웠던 경기를 소화한 뒤 홈에서 승리를 마무리를 지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해 물어본다면 3실점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더욱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월드컵 기간 휴식할 수 있어 기쁘다. 확실히 우리는 계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드컵 기간 선수들의 부상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긴 게 다행이죠. 이후 뉴캐슬은 첼시를 이기면서 토트넘이 다시 4위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아스날은 울버햄튼을 2대0으로 꺾으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승점도 더 벌리면서 감히 진짜 우승 도전하게 생겼네요. 자, 끝난 거 아닙니다. 15경기밖에 안 치렀고요. 월드컵을 통해 그리고 이적 시장을 통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시죠. 슈퍼스타답게 우울한 상황에서 나타나줘서 정말 고맙네요. 이제는 월드컵 모드입니다. 토트넘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